증거인멸 염려입니다. 무슨 얘기냐 보시죠. 권성동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다. 네, 지금 권성동 의원 통일교에서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어제 오후 2시에 있었죠. 그리고 이 결과가 오늘 새벽 영장이 발부되는 걸로 나왔다라는 거죠.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나왔었던 권 의원의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참담한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의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납니다.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1억 원 받았다고 하셨었는데 이거 잘 부인하셨었나요? 한국은행 관봉권으로 받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통일교로부터 어떤 경제적 지원도 받으신 적 없으신 거? 네, 어제 권성동 의원 대략 한 4시간 30분 정도 진행됐었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가는 모습까지 지금 보셨습니다. 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대로 또 구속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구치소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 상황인 건데 영장이 발부된 만큼 그대로 구치소에서 구속 상태를 맞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영호 변호사님. 사실 문재인 정권 때 내가 그랬지만 나 결국 무죄 풀려나지 않았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아마 강원랜드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7년 전에 그 당시에는 영장이 기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발부가 됐어요. 구속 예측하셨습니까? 구속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는 봤습니다. 유무죄와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네.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결국에 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인멸의 염려라고 나왔듯이 권성동 의원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법원이 주의 깊게 봤을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중요하게 불리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의 차량에서 차명 휴대전화가 발견이 됐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미 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보좌진 중에 한 명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과 통화를 시도하면서 네. 의원님께서 본부장님과 통화를 좀 하고 싶어 하신다. 라고 했는데 그 통화 상대방이 잘못 걸린 전화여서 택배 기사였습니다. 녹음 파일이 언론에 제보된 일이 있었죠. 이 두 가지가 증거인멸의 염려 면에서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유무죄와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한나라당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에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대법원에서 결국은 그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서 파기환송돼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단계에서 유무죄를 예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좀 더 높다고 보긴 보았으나 그렇다고 영장 발부가 곧 유죄임을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다만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이 재판부에서도 밝히는 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서 구속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유 좀 같이 볼까요? 네. 지금 검찰에서는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요 두 가지를 얘기를 했다고 해요. 수사가 개시되니까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을 해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비서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범한테 몰래 접촉을 하려고 했다라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반박을 했다 그래요. 특검의 주장은 정치를 해보지 않은 검사들의 속 좁은 얘기다. 실제로는 정치가 그렇지 않다. 부실 수사이고 무리한 영장 청구인데다 정치 권력의 이해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전철을 따라간다고 의심이 된다. 이거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지금 일단 이 특검의 이런 주장, 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치를 안 해본 검사들의 속 좁은 얘기다라고 권성동 의원 얘기하고 있거든요. 검사들이 뭘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라는 걸 같아요. 권성동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만약 저렇게
그렇게 항변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왜 그렇게 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영장 전담 판사가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도 아니에요. 저런 것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죠. 차명폰을 왜 개설했는지 그리고 비서관을 통해서 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통화를 시도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정을 설명을 해야 했겠죠. 아마 그 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증거가 나와 있고 그 증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를 소명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명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된 것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드는 것이 특검이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현역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아마 신중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발부했다는 것은 증거의 인멸 우려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되었다는 부분을 아마 중요하게 본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범죄 혐의가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았다면 증거인멸 우려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바로 재판부 입장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이번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특검팀에서 갖춰져 있는 증거와 물증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소명이 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이 아닌 특검이 아닌 제3자인 법원에서 처음으로 그 현출된 증거를 확인을 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상당 부분 소명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추후에 있을 형사 재판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사실 조금 전에 송영훈 변호사께서는 이게 사실 발부는 되긴 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은 했지만 유죄로 볼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윤선 변호사께서는 이게 지금 증거인멸 우려로 나아갔다는 얘기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으니까 이 혐의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할까 봐 우려된다는 그 다음 단계 한 발 더 나아간 거 아니겠느냐. 라는 취지의 좀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재판부가 정치인이 아닌데 정치를 잘 몰라서 검찰이 그러는 거예요. 라는 얘기가 이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난 잘 모르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뭐 검사들이 정치를 잘 알든 모르든지 간에 어쨌거나 영장은 발부가 일단 됐습니다. 어제 새벽, 오늘 새벽 발부가 됐죠. 재판부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봐야 될 텐데 구속 직후에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는지 볼까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번 구속은 그 첫 번째 신호탄이다. 이제 민주당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검의 수사, 허구 사건을 창조했다.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을 했는데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받아내겠다.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뜨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뜨리지 못할 겁니다. 라고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도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이 글을 올려야지 하고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발부되니까 좀 바로 올린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조윤선 변호사님.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했다. 이거 과하게 재판부가 판단했다. 근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주장으로 지금 들려요. 정치 자금 수수와 관련해서 현금이 오가는데 물증을 찾기가 참 힘들죠. 대부분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뇌물 사건도 그렇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공여자의 진술이 굉장히 높은 신빙성을 가질 경우에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본인 스스로 돈을 1억 원을 전달했다라는 진술도 했고요. 본인의 다이어리에 그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이자 재무 담당자의 경우에는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직전입니다. 네. 만나서 돈을 전달하기 직전에 사진을 찍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후보자를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까지 보냈어요. 이 모든 거는 어떻게 보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입장에서는 일종의 증거를 남긴 겁니다.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것을 내가 중간에서 배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증거를 하나하나 남긴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게 되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문자, 예를 들면 요긴하게 사용해달라고 하는 문자에 대해서 내가 받은 것이었는데 무엇을 요긴하게 써달라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박 문자를 답변을 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권성동 의원 스스로 그 문자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만 봤을 때는 다 모든 것이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아마 이번 영장재판부 입장에서도 이미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허구의 사실을 조작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네. 한다면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이 주장했던 모든 사실들이 거짓이어야겠죠. 그런데 윤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이런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 시간에 무슨 다른 일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그때 그런 문자를 받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반박을 했다라든가 네. 그러한 증거를 제출해야지만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탄핵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정치 자금이 오간 그 현장에서 덮쳐서 찍은 사진이나 물증이 있지 않은 이상은 공여자의 진술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텐데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본인 입으로도 진술을 하고 있고 남긴 증거들이 많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건 확실하게 좀 볼 수 있는 거 내가 어떻게 빈약한 공여자의 진술만으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 라는 게 조현산 변호사님의 지금 말씀이거든요, 송 변호사님. 왜 예단을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보통 이제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여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공여자의 진술은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와 변호인 측에 반대 신문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쪽에서 물어보면서 그 진술들이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것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 무죄가 나오는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네. 다만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 제가 예단은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권 의원에게 중대하게 불리하게 보이는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이른바 특검이 제시하고 있다는 5대 증거 중에 그 동석한 현장 이전에 있었던 일들, 예를 네. 들면 뭐 사진을 찍었다든가 다이어리에 적어놨다든가 이런 네. 것들은 직접적으로 돈이 전달됐다는 직접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권성동 의원에게 그 점심 식사 이후에 보냈다고 하는 문자 메시지, 작지만 요긴하게 써달라라고 하는 부분은 네. 권 의원이 이 부분을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반증하지 못한다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요긴하게 써달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면 네. 그것은 금전이나 금품이 아니고 문서나 아이디어나 어떤 다른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작지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금전이나 금품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다면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항의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 흔적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다면 권 의원이 앞으로 본안 재판에서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네.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권 의원의 구체적인 주장이 아직 재판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예단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예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재판에서 권 의원이 뭐라고 얘기할지까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사실 아직 권성동 의원 기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구속이 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구속 기간 내에 아마도 추측컨대 구속 기소를 특검은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송 변호사님, 사실 지금 권성동 의원은 공여자 진술만 있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속은 했지만 기소로 나아갈 정도의 근거는 좀 불충분하다라고 권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구속 기간 내에 특검에서 기소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기소는 100% 하죠. 100%다. 당연히 기소는 하는 것이고 그래서 권 의원도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다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기소니까. 그렇죠. 다만 앞으로 이제 그러면은 권 의원에 대해서 이 1억 원 이외에 네. 추가적인 수사가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침에 그 권성동 의원의 SNS 메시지를 보면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달려들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하나 음미해 볼 것은 이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사실 이런 특검이 아니고 예를 들면 대법원장 추천 같은 제3자 특검이었다면 권성동 의원이 저런 표현을 쓰더라도 대중에 대한 소구력이 없었겠죠. 그리고 그 주어를 이제 민주당은 이라고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특검의 수사 결과가 전 국민적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검 추천 절차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비판했던 지점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도 한번 되짚어볼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권성동 의원의 표현에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이제 민주당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거다. 근데 약간 이렇게 얘기한 게 내 구속이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는 첫 구속입니다. 한국일보 기사 같이 좀 볼까요? 특검 첫 현역 의원 신병 확보, 통일교 유착 의혹 수사에 탄력이 좀 붙을 것 같다라는 지금 제목인 거죠. 지금 현재 현역 의원으로서 특검에서 구속으로 지금 신병을 확보한 거는 권성동 의원이 처음인 만큼 지금부터 이제 내가 처음이고 이게 신호탄이다.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수사가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가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과 통일교 측의 돈이 오간 게 지금 혐의인 거죠. 관련해서 이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도 오늘 검찰에 마침 또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세 차례 소환 부른 한학자 통일교 총재 오늘 특검에 출석을 한다라는 거죠. 네, 사실 특검에서 여기 나왔죠. 세 차례 불렀는데 다 소환에 불응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불렀나 좀 같이 볼까요? 네, 특검에서는 8일, 11일, 15일 나오세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 한 총재 쪽에서는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심장 시술도 있고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제가 수술 끝나고 17일 아니면 18일쯤에는 제가 자진해서 좀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17일이나 18일, 오늘이 17일이죠. 이 한학자 총재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오전 10시에 나가겠다라고 어제 밝혔어요. 오늘 오전 10시 제가 자진해서 나가겠습니다. 건강이 사실 완전히 회복은 안 됐긴 한데 제가 특검과 이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오늘 나가니까 마음을 좀 헤아려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 측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조현선 변호사님. 한학자 총재 쪽에서는 내 건강 문제로 못 나갔지만 나는 최대한 협조를 좀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특검에서는 됐어요. 우리 절차대로 갈 거예요. 체포할 수도 있고 구속할 수도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세 차례 소환 불응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불출소 사유서를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임박해서 제출하곤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조사를 받을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영장 청구라든가 그런 강제적인 조사 일정에 들어갈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아마도 한학자 총재가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혔고 출석을 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특검팀 입장에서는 아마 일정을 다시 한번 조율해 가면서 출석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은 저는 더욱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영장 청구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한학자 총재에 대한 저속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 실체관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특검팀 입장에서도 아마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을 피하는 것이 아마 최우선 과제일 겁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이 구속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역시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조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응할 가능성도 있고 아마 조사 과정에서 일종의 특검팀의 조사의 일정 부분 저는 입장 선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지금 관계자들이 연이어 구속이 되고 있고 본인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일정 부분 그 입장도 선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특검팀이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일단 세 차례 소환에 불응을 하면서 소환 일자 직전에 못 나가요 얘기를 한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태도적인 측면에서 특검의 심기를 좀 건드렸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본인이 또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 특검에서도 일정을 좀 조정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내가 몸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았어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10시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나와서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또 얘기를 한다고 하면 특검의 태도가 또 바뀌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